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2024년도 재테크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뭐 주식 또는 경매 또는 부실채권 등등 많은 부분을 가지고 올 한 해에도 또 재미있고 또 쏠쏠한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차근차근 또 진행 또 획득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구독자 여러분들도 2024년 초반에 세웠던 어떤 재테크에 대한 목표 하나씩 하나씩 잘 이루어 나가기를 응원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경매는 사실상 실전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매다. 경매의 강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단은 중요한 건 뭐 집에서 또 사무실에서 전국에 나와 있는 경매 매물을 체크할 수 있다. 일반 매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정보가 잘 노출되어 있지 않다. 제가 만약에 용산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 용산에 꼬마 빌딩을 사고 싶다. 뭐 김포에 토지를 사고 싶다. 그러면 그런 물건이 착착착 또 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더라. 그런데 경매는 내가 맘만 먹으면 어떤 지역에 어떤 지하철역 근처에 또 어떤 곳에 몇 년 차에 면적은 브랜드는 단지의 크기는 이런 것들의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점은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2024년도부터는 경매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꼭 완벽하게 이해하길 바라고요.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이 경매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경기도의 신축 N 역세권의 아파트 5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면 여러분 각자가 또는 배우자랑 또는 친구랑 또는 연인이랑 임장을 한번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 함께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매는 실전입니다. 물론 이제 이론도 중요합니다만 실전,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한 번이라도 입찰해서 낙찰 받아서 명도까지 해본 사람하고 입찰만 여러 번 해본 사람하고 입찰도 안 해본 사람과의 어떤 경매 능력은 천지 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신축 10년 이내 역세권 도보로 10분 거리 이내의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파트 가격 결정 요인, 역세권, 신축, 대단지, 브랜드, 교육 여건 등등 다양하다라고 하는 점. 또 하나 이제 아파트 가격은 아무래도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수요의 감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가격은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도에 한 번 유찰된 아파트 경매 5건 가봅니다. 자, 먼저 여러분 경기도 지하철 노선도가 있죠? 보면 가운데는 이제 뭐 거의 서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경기도, 뭐 경기도, 경기도, 예. 이런 지역의 역세권의 아파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아파트는 구례역의 김포 한강 신도시 모아 엘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검단을 다녀왔는데 임장을 검단의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쪽에 모아 엘가가 있더라고요. 네, 이런 브랜드가 뭐 경기도, 검단 이런 곳에 많이 있더라. 자, 이 아파트는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의 김포 한강신도시 모아일가 2차 아파트 5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김포시는 관할법원이 부천 지원입니다. 사건번호 2024 타경 32896 물건번호 1번. 자, 이 건 아파트는 아파트 공급면적 25평형, 전용은 18.13, 대지권 14.54. 전용면적 대비 대지권은 상당히 큰 편이죠. 감정가는 3억 6,100. 한번 유찰된 2억 5,270만 원을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얼마 전 6월 1일 같은 면적 3억 6,400. 그러면 감정가는 시세하고 거의 같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청구 금액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한 11억 원 있어서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사실상 경매가 취소 또는 취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7월 25일 날 관심 있다면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구청 지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아파트는 2017년산, 그러면 7년 차 신축의 아파트, 15층에 5층 좋고 전용 18.13 대지권, 단지 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말소기준권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낙찰자가 떠안을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건 아파트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김포 도시철도 구례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 정도에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마산역, 장기, 운양, 서울로 가는 거죠. 근처에 이마트가 있어서 또 구례역 상권이 있어서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죠?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가 없다. 그래도 각자가 체크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아파트는 광교중앙역 광교중흥 S클래스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광교중흥 S클래스 11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수원시니까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 공급면적 35평형, 전용은 25.69, 대지권은 좀 부족한 듯, 이를테면 약간 주상복합인가? 감정평가 금액은 14억 8천, 한번 유찰된 70%는 일단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인다. 얼마 전에 거의 같은 면적 14억 4천, 그러면 뭐 감정평가액이 시세랑 비슷하다라고 하는 점. 빚이 18억 있어서 경매가 취소 내지는 취하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7월 24일 날 관심 있다면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감정평가사가 아파트의 전경 등을 찍어온 사진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19년산, 5년차, 신축, 좋고 49층 중에 11층, 괜찮죠? 전용, 대지권, 대단지의 아파트다.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 역시 떠안을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대단지의 녹지 비율, 상당히 좋다. 그 다음에 근처에 롯데 아울렛 광교점, 롯데 시네마 등등 있고요.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 이내 원천 호수도 있고요. 상당히 좀 쾌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 없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아파트는요. 동탄역의 동탄역 푸르지오입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우리 1년 투자 클럽반 수강생들하고 다녀온 아파트이기도 한데 자, 이 아파트는 경기 화성시 영천동의 동탄역 푸르지오 16층에 위치한 아파트 33평형 전용은 25.69 대지권 쾌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평가액은 8억 5천 2백 지금 뭐 거의 매매가가 8억 1천 정도 되는 거니까 감정가랑 시세랑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한 번 유찰된 70%는 굉장히 저렴해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자, 이 아파트 2017년산 7년차 신축의 아파트 좋죠? 24층 중에 16층 좋고 전용 25 대지권 넓어서 좋고 대단지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도 했고 만약에 이번에 누군가가 6억에 만약에 낙찰 받는다라고 하면 4억 6천만 원 선순위 임차인 배당을 가장 먼저 받기 때문에 명도에 대한 부담도 없다. 그런 면에서 더욱 나이스하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 아파트는 여기고요. 주변에 녹지 뷰 상당히 좋죠. 초중고가 있어서 너무 매력적이고 GTX 동탄역, 도보로 한 10분 거리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바로 옆에가 롯데백화점, 동탄점 등등 이런 점은 또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빠른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원래 여기 임차인 이모 씨가 있었고 이 이모 씨의 임차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수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빨리 받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도 적법하게 했기 때문에 배당을 다 받는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없고 명도도 문제없고 나머지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아파트는 하남시청역 하남 호반 서밋 에듀파크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경기 하남시 신장동의 하남 호반 서밋 에듀파크 18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하남은 관할법원이 성남지원입니다. 전용면적이 18.1, 대지권 12.52, 감정평가액은 7억 7,100. 한 번 유찰된 감정가 대비 70%는 일단 굉장히 싸 보인다. 지금 거래 금액이 7억 9천. 예, 그러면 오히려 감정평가가 시세보다도 저평가돼 있다.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파트 전경이고요. 이 아파트는 2021년산. 와, 3년차 신축 너무 좋다. 25층 중에 18층 좋다. 전용 대지권 대단지 아파트.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배당 요구도 적법하게 했기 때문에 다만 입찰은 최저가에서 받는 건 의미가 없어 보이고 선순위 임차인 5억 7천만 원 다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를테면 한 6억 정도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점. 그러면 5억 7천만 원 배당 다 받고 선순위 임차인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원칙적으로는 물론 이런 압류 등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이건 아파트는 여기에 있고요. 근처에 초중고, 하남시청역에서 도보로 한 5, 6분 거리, 또 멀지 않은 곳에 신세계 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이 있는 것은 또 강점으로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 빠른 사람이 있다. 조심해야 되는데 5억 7천만 원, 확정일자도 빨리 받았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도 적법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낙찰을 6억 원 정도에 받는다면 5억 7천만 원 배당 다 받으니까 명도에 대한 부담도 없다. 나머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아파트는 백성역 일산 요진 Y시티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일산 요진 Y시티. 고양시는 이제 관할법원이 고양지원이고요. 공급면적 35평형, 전용은 25.56, 대지권 6.32, 주상복합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 정도의 면적, 매매사례 대충 한 9억 8천. 따라서 감정평가액은 시세 비슷하다. 시세보다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 55층이니까요. 한번 유찰된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점.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이고요. 자, 이 아파트는 2016년산. 예, 그럼 8년차 신축 괜찮죠? 59층 중에 55층 좋고 전용 25 대지권. 대단지 아파트다라고 하는 점이고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는 전세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한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아파트는 3호선 백석역에서 도보로 2, 3분 거리의 대단지 아파트. 벨라시티라고 하는 또 상권도 좋아 보이고요. 근처에 홈플러스하고 롯데아울렛이 있다. 이런 점은 또 강점. 주변이 공원이 있는 것도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전세권. 네. 다만 여기 보면 특별히 떠안을 커멘트가 없어서 법률상 문제는 일단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각자가 체크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에서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 5건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순발력 있는 임장, 그래서 물건 분석에 하자 없고 권리 분석상에 문제 없다면 시세보다 한 10에서 20% 싸게 입찰해서 낙찰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체크하고요. 대출은 사전에 입찰하기 전에 본인의 컨디션 잘 이야기해서 주거래 은행 또는 대출 모집인 등을 통해서 대출이 또 얼마만큼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꼭 체크하기를 기대합니다.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의 수단으로 여러분 경매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더불어서 경매는 실전입니다. 조금 더 집요하고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기대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